가치관이 맞지 않는 직장,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 메일로 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좀 축약을 하고 개인정보 같은 건 좀 빼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으셨대요. 저는 회사 생활에서 제 위에 누가 있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식이나 논리력이 부족하다면 지식과 논리력이 강한 상사와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어떤 상사가 있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상황이나 환경이 더 많은데도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퍼펙트한 상사가 아니고서야 실력과 인성, 지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싫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부족하고 현재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상사가 필요합니다. 굳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업무 시간은 하루에 7시간가량 함께 있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안에서 저의 성장에 그쪽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생각해왔던 패턴 그대로를 답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업무 외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기간이 그 방향과 맞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다면 저에겐 큰 가치관에 혼돈이 오거든요. 자신과 비슷하면 더욱 편애하거나 상관없는 사람도 있는데 유독 저는 그런 게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폭탄이 터지던 전쟁이 나던 나는 내 길을 가기 위해 어제보다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는 인생과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를 담당인 부장급의 이야기에서 위의 사유로 부서 이송을 요청을 해보고 싶은데 비즈니스 리더를 목표로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는 부장님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위의 사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에 저에게 부장님이 리더십 쪽으로 개발해서 일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차근히 일을 해본 후에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장님도 저보다 몇 살 젊으신 분인데 사회생활 안 해보신 주부팀장님은 처음 뵙고 이틀 만에 상사로서 너무 적합하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부장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 상사들이 뻔히 쓰는 유형의 말을 사용하여 선을 정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고심해서 입사를 하였으나 자꾸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존에는 없는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혼돈이 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면 뭐든 좋으니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언은 자, 직장을 왜 다니냐는 겁니다. 직장을 왜 다니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다닌다. 자, 그러면 성장은 뭐냐? 거기서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것과 성장을 하는 것 중에서 뭘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돈도 벌고 성장하는 것.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받음으로써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직원을 성장시켜서 그 직원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 오, 좋아요. 그런데 직원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이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질문자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다.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팔았잖아요. 시간을. 내 시간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내가 기업에 내 시간을 팔았으니 그 시간 동안 성장은 내 인생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그 기업의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서로가 합의된 상황인 거예요. 시간은 팔아놓고 그 시간을 나 혼자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있으면 그거는 기업을 위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을 뒤로 빼돌린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을 위한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성장이라는 측면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의 성장은 그러면 내 인생에서의 성장이 이 기업은 안 돼. 그리고 내 가치관은 내 인생의 성장이야. 그러면 그 기업을 나와야 돼요. 그게 내한테 성장이 안 되면. 그런데 그 기업을 선택을 했으면 그 기업에 맞춘 나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처음에는 일단 그 상황에서 익숙해지는데 적응을 해보면 그것이 곧 성장이 됩니다. 단순 작업을 반복한다고 해서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을 존경해요. 특히나 그 저희 집 앞에 뭐 바로 앞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호떡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저는 그분을 뭐 막 존경까지는 아닌데 참 좋아합니다. 뭐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제가 호떡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분이 조금 실력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게 새로 가게를 인수하셔서 뭐 가게도 아니고 조그만 거지만 그걸 인수하셔가지고 잘할 줄 몰라서 그냥 크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걸 만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잘 만드세요. 물론 그 상황에서 그분은 그 성장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분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그분의 가치관이 매일 호떡을 만드는 거였을까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었겠죠. 호떡을 만드는 건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각자의 왜가 있겠죠. 가족을 위해서도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왜는 그 일이 단순한 일이든 그 일이 복잡한 일이든 내가 그 상사로부터 배울 게 없든 그 역할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내 왜와 맞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반대로 말해서 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의 무언가가 보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이 사람의 장단점이 있을 때 단점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국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을 접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자리를 옮겼을 때도 결국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생으로 따져보면 결국 떠돌다가 그 자리가 낫나? 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후회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게 옳아라고 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나의 선택은 잘못됐지 않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배우지 못하게 돼요. 배운다는 건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책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도 한 번 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요. 그건 공부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내가 이미 한 번 처음 보는 것은 머릿속에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비슷한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한 번 쓱 봐도 그게 공부가 되죠. 아예 모르는 건 그걸 써가면서 하든 두 번 읽든 그걸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모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포인트들은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시간은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교육을 받는 입장이면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구할 때는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고용된 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땐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셔야 돼요.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버셔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해서 배우세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지금 돈을 받으신 건 그 돈을 받은 시간을 그 회사에다 판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기업을 위한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장과 이 기업의 성장이 맞물릴 수 있도록 방향을 찾고 뭔가 다른 창의적인 옵션을 찾아 나가는 게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모으려면 실은 재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돈을 써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인이 내 마인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람, 나의 성장을 도와줄 사람, 그거는 교사가 되겠죠. 상사가 아니라. 상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이미 거래를 한 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실은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커요. 그 상사는 지금 이 질문해 주신 분 인생에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더더욱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뤄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옮기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면 몰라도, 일단 지금 보면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실은 옮겨도 똑같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군가 때문이라면 그 누군가, 그래서 나에 대한 확고함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건 쫓겨다니는 게 돼요. 삶에 쫓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 그대로 나의 성장, 나의 개인적 성장을 위하는 거면 회사 다니면 안 돼요. 그 회사는 본인의 개인 성장 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로 가셔야 돼요. 교사를 만나야 돼요. 상사와 기업은 개인의 성장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을 원하는 곳이지. 기업의 성장을 위하다 보니 개인의 성장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개인의 성장이 필요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맞아야 좋은 거겠죠. 나의 성장을 바라는 회사. 그렇다고 내가 내 개인의 성장을 바라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20년을 해도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일이면, 그리고 그게 나의 인생의 왜라는 것과 맞으면 그 일이 보람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존경스러운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오늘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한다고,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어서 그 일이 나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접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 회사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사라는 사람은 회사에게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보는 것과 회사는 또 다를 테니까요. 그럼 회사한테 필요한 사람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돼요.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판단을 보류해 보시라. 그리고 일단 기업 문화와 전체 돌아가는 것을 좀 판단을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옮기시는 건 좋은데, 보통의 회사는 좁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못나 보이는 것 같은 상사들도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사람들, 밑에 직원들의 행동 패턴과 생각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사가 나와 맞지 않는 생각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그 상사는 그걸 알고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결국 소문이 빨리 퍼지고 내가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돌린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걸 알고 그것에 대한 평판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런 상황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이야기 좀 길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마시라고 일단 차근차근 좀 버텨보시면서 주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좀 차갑게 시작을 했지만 저의 진짜 마음은 정말로 거기에 적응하시고 자신만의 Y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드린 김에 제가 여기 한 가지 상당히 밑에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혼잣말을 내뱉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로 일을 하던 전화를 받던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몇 마디 내뱉는 겁니다. 참고로 성향이 현질을 하는 게임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남을 이기는 데 목표를 가지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여성분입니다. 실제로 게임 중독은 아니고 남을 이기는 데 그런 목표가 있는 분이군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긍정적이시기보단 자신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는 등 자존감이 살짝 낮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씨가 좋으세요. 질투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저번 주에 밥을 먹을 때 자랑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의 정보를 흘리면서 이야기했는데
500씩 받으면 뭐해? 요즘은 일도 별로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일상이나 일이 반복되니까 참 밍숭밍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투력을 좀 상승시켜줬는데 괄호 열고 제 자리에서 컴퓨터 봐주는 부장님께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질문을 하는 것이긴 했지만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출근해서 엄청 혼잣말을 하면서 옆에 앉은 팀장의 시선을 계속 집중시키더라고요. 상황은 위와 같아요. 그냥 두면 될까요? 제 옆옆 앞자리라 글을 써야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여성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제 같은 분이 질문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혼잣말은 누가 하나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혼잣말은 불안한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면 드라마 캐릭터들이 시청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해줄 때도 있죠. 아, 저 여자는 내가 싫어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도 봤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보통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이 극심해져서 정신에 장애가 왔을 때 사람들을 보면 혼잣말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혼잣말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씨가 좋다고 썼는데 이렇게 불안함과 맞물려서 내가 나빠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하고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멘탈이 약하고 불안한 걸 동물로 비하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떠올리셨을 거예요. 뱀이 있습니다. 뱀은 굉장히 불안해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몰라서 먼저 공격해요. 그리고 잘 빠르고 움직이죠. 지금 이분은 언제 어느 때 공격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는 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상황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불안함이 터지기 전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요. 불안은 두려움과 다르게 요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말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 분과 어떠한 그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질문자 분, 이 상담하신 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 분의 불안함에 동조되지 마세요. 그분이 혼잣말을 할 때는 나의 불안함을 알아줘도 있지만 내 불안함을 주변에 퍼뜨리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실은 내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 그 원인은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에서 동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불안함이 없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출발은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신경을 안 쓸 때는 저 사람 또 저러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되면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또 불안해 하는구나. 아, 참 안 됐다. 삶에 저렇게 항상 불안해하면 얼마나 힘들까? 안 됐네. 쯧쯧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물론 이건 굉장히 오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상담자에게 드리는 분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편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 실은 그 사람 마음의 부정적인 부분 때문이고 그것은 실은 그 사람이 삶이 그만큼 피폐한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길 때 내가 그것에 전염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막 정말 동정의 눈빛으로 보거나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이 뭔가 조직에서 키맨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상황이면 그 사람이 불안할 만한 요소를 도닥여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안한 요소가 내가 직급은 오르고 직급은 오르고 나이는 찼는데 능력이 거기에 못 받쳐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 불안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의 두려움. 그것을 다독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님은 참 언제 봐도 이런 능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김 부장님은 제가 회사 온 지 얼마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큰 배움이 되네요. 이런 말들. 실은 그 사람의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다독여주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한도 끝도 없는 수다와 한탄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그거는 뭐 상황 봐서 쓰세요. 가장 좋은 건 그냥 크게 휘말리지 않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한 달도 안 된 신입사원이 그 윗직급의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는 건 실은 굉장히 너무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뭐 신복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의 눈에 들어서 뭔가를 잘해보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많은 수다와 한탄을 들으시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신경 쓰는 것을 줄이던가 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면 아마 다른 분이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근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이유를 더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직장 내 조직 문화를 좀 익히는데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 내 조직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눈치 없게 행동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직 문화를 익힌다. 행동하기 전에. 그러면 저 사람에겐 저기까지 허용되는구나. 나와 비슷한 직급은 여기까지 허용되는구나. 이래서 그 허용치를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를 싫은 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건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저기를 옮겼을 때 내 가치관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내가 가치관이 나의 성장이고 그렇다면 빨리 돈을 버셔서 창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야, 말이 되냐? 당연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조언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성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선택을 하셨다면 그 안에서 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맞물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의 상담 내용이 어떻게 좀 차가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적응을 어떻게 했다 아니면 옮겼으면 뭐 옮겼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